네, 개장 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늘 시초가는 전일 종가 수준, 그리고 미증시의 움직임에도 크게 반응이 없다가 장중의 흐름이 바뀝니다. 어제는 오후장에 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눈치를 보는 아침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고일 대비로는 약간 오를 것 같고요. 0.13% 상승, 2,483.29포인트 선에서 시초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올 이동평균선을 중심에 둔 싸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장에서도 약간 후반의 움직임이 좀 아쉬움을 낳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0.23% 마이너스로 집계가 됩니다. 2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814.64포인트 선 기록하며 오늘도 5일 이동평균선 약간의 윗돈 상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보통은 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갭상승에 그룹을 지어서 오늘장에서 어떤 쪽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좀 광범위하게 그룹핑이 되기보다는 대장주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반도체주들 양원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강세,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강한 종목이 AMD였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 흐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1.77% 오른 92,000원의 호가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도 0.7% 정도 오르면서 66,000원 근방에 출발 앞두고 있어 톱10 가운데서는 반도체 투톱이 가장 눈길을 끌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잠잠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 차익 매물 받으면서 약세 움직임으로 시초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3% 정도 밀릴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쪽으로도 1% 후반대에 낙폭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몇 개 놓고 보자면은 어제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가운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장에서는 개별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 일부 매체 보도, 단독 보도로 나온 것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 2, 3편 만든다. 그리고 두산 쪽에서 수소버스 관련해서 수소사업 박차를 가한다. 기업별로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신규 상장 일정 오랜만에 있어서요. 트루엔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 일정 있습니다. 공모가 12,000원이었던 종목인데 과연 오늘장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용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배당금 또 지급이 되는 날이니까 계좌 한번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지 조수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 부근에서 눈치 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0.01% 소폭의 상승부를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0.26%가량 상승하면서 2,480.36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0.19% 하락하면서 815.20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일제히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 홀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수의 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현재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 포지션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10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도 동반해서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운수장비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운수장비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들어오면서 0.7%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섹터 또 종이목재 업종이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제장에 강했던 전기전자 업종 역시 소폭의 상승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 0.05% 소폭의 오름세를 출발하고 있고요. 섬유일복 섹터 0.4%가량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에서는 통신 섹터가 가장 크게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현재 0.64%가량 밀리고 있고요. 그 뒤로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 섹터, 음식료품 섹터 순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탑10 가운데서는 오늘 SK 하이닉스가 보합권 부근 등락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일제히 보합권 부근 등락하면서 눈치 보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0.7% 하락하면서 53만 6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LG화학, 삼성 SDI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만이 0.6%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어제장에서는 좀 크게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나오면서 기아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0.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혼조세 양상 띠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 한 차례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2%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LNF 역시 0.2%가량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급등했던 JYP엔터 오늘장 좀 차익 매물 소화하는 과정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7% 하락하면서 11만 4,6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또 SM이 2%가량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11만 1,300원 구간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애매하게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종목별로도 거의 반반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하락이 약간 더 많은 상황, 9대 12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은데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식품은 다 강합니다. 식품 쪽에 곡물도 있고 육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수산물까지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좀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협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바다새가 나왔다. 닭고기까지는 아니고요. 바다새 나왔다. 국내에서는 또 구제역 관련해서 확산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 오염수 방출하는 것까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엘니뇨도 있군요. 많은 부분이 얽혀있는 이 식품과 관련된 종목군들 강하고요. 자동차 부품은 또 선별적이지만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히토류 페라이트 쪽 다시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움직임, 더위 관련된 종목도 어제 오늘 덥다 많이들 아시죠? 이제 더위 관련된 종목군들도 살짝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그럼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시장 굵직하게는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을 방문 중인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뢰 탐지 제거 장비와 같은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을 거래에서부터 지뢰 탐지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DR텍이 현재 구간 16%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퍼스텍, 그리고 야스와 세토피아, 빅텍과 같은 종목군들 같이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들 종목군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기를 지원하는 것, 그런데 살상 무기가 아니라 비살상 무기 쪽으로 지뢰 탐지하고 제거하는 쪽, 그리고 구급차,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주 보던 종목군들은 아니어서 생소하고 또 작은 종목이 많을 텐데요. DR텍하고 퍼스텍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 현재도 양봉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인데요. 그럼 최원주 전문가님은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단기 있어요. 이슈. 일단은 퍼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방산주 움직였다 그러면 대형주 움직였는데 퍼스텍은 잘 안 움직였는데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네. 이거 가지고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오래되기는 좀 힘들다.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생소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단기 대응하는 것으로 그냥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들고 있는 분들이 팔고 나올 만한 구간이다. 그렇죠. 저는 리바운딩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5,000원 넘었는데 지금 한 4,300원까지 빠져가지고 리바운딩 과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올라오면 이제 정리 좀 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 지뢰 관련된 종목군들은 뉴스에 팔자라는 논리를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 하나 더 있죠. 곡물협정. 이제 곧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지금 차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생명자원이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오늘장 추가 상승 나타납니다. 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한일사료는 어제는 15% 급등이었는데 오늘은 좀 꺾입니다. 이렇게 대장 역할 그리고 그렇지 못한 후발주자 가운데서 온도차가 약간은 좀 벌어지고 있는 오늘장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이쪽은 어떨까요?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의 테마가 조금 활기를 좀 활기차게 좀 이쪽으로 트레이더들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런 쪽의 테마들은 뭐 원래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 테마는 저는 테마일 뿐이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짧게. 예, 짧게 그냥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곡물 봤으니까 음식료 쪽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동물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백신주, 대체제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체크해 봤는데요.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자면은 지금 체시스 먼저 볼게요. 체시스가 현재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어제도 오르긴 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더라고요. 제일바이오는 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다음으로 브라질에서 이 조류 독감 발생했다라는 내용은 간밤에 나온 소식이어서 오늘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마니커가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니커 FNG 6% 정도의 강한 상승세, 동우팜 투테이블 이 종목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림 쪽도 보자면은 현재 하림이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산물을 좀 먹어야 되나? 지금 구제역 때문에 한우도 문제, 염소도 문제, 그리고 닭고기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계 최대 수출국에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수산물 쪽 보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쪽으로는 사조 그룹주들 있는데요. 사조 시푸드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신라 SG 이 종목도 강보합권 정도. 아직 수산물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어제 이 시간에도 좀 테마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동일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확산되기 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잡을 수 있을 거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네. 예측도 뭐 불가한 쪽이지만은 우리나라 뭐 이런 쪽에 워낙 좀 잘 하고 있어가지고 뭐 제한적이다. 제가 지금 시장이 뭐 안 좋으니까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이런 네. 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뭐 이런 뭐 트레이딩 가는 구간,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이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 구조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요즘에 자동차 부품입니다. 믿고 보는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성우하이텍이 오늘장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진산업도 지금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서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뭐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요. 굉장히 탄탄하게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임 오늘도 눈길을 끕니다. 이쪽은 그대로 홀딩인가요? 저는 이제 제가 수익 말씀드렸잖아요. 뭐 일단은 어제 보면은 화신이 어제 급락을 네네. 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제일 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화신이 제일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로는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 밸류 체인 중에서는 이런 쪽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마진산업, 성우하이텍 나중에 후발주자 움직이는 거는 뭐 산업의 구조적으로 뭐 진입했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확 뒤따라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영업이익률이 안 좋다. 네. 뭐 5% 미만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물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뭐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되지만은 하지만 주가는 비싸잖아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어제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성화이텍이나 뭐 이런 쪽 아진산업은 정거점 부분 다가가면은 저는 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쉬자. 뭐 나중에 좀 빠지면은 다가설 것으로 접근하고 너무 언론에서 좋은 쪽만 바라보지 말자. 저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안 좋은 쪽 좀 바라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장한 지 10분여밖에 안 지났는데요. 대체로 어제부터 또 시간의 거래부터 반영이 됐던 종목군들은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원격 진료 쪽 이쪽이 눈에 띕니다. 디스플레이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에 호재가 있는데요. 삼성에 OLED 신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의 레포트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5% 정도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산네오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야스 보겠습니다. 야스도 7% 정도의 상승, 어제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힘쓰는 강보합권 정도로 다른 종목만큼은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쪽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좋게 보입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라이벌 회사에 좀 납품을 하기는 하면서 매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긍정적인데 어제 뭐 장중에 나왔던 뉴스인데 뭐 좀 요즘에 또 뒤늦게 좀 반응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뭐 괜찮고 덕산네오룩스 뭐 어제도 상승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어제 장중에 좀 급반등을 했어요. 어제 보시면은 네, 그렇고 오늘도 이제 상승하고 있고 OLED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탑재율 더 늘어날 것이죠. 저는 이쪽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은 이쪽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계속 추세적으로 좀 지켜봐도 되겠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다음은 원격 의료 쪽 보겠습니다. 오늘 뭐 뚜렷하게 원격 의료 관련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주변 여건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이럴 경우에 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뉴스가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어서 뭐 응급실 뺑뺑이 그러다가 또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보겠습니다. 현재 인성정보가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컴퓨터 4%대, 유비케어는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한 1.5% 정도 상승하면서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그 세를 점차 좀 확산시켜가는 모습인데 이쪽은 될 거다 얘기는 정말 몇 해 전부터 여러 번 나오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단기 저는 단기예요. 지금 원격 의료가 되려 그러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지금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인성정보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뭐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리바운딩 과정. 저는 뭐 정고점 넘어도 매도가 좋고 정고점 근처서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자. 뭐 이게 지금 바로 어떻게 본다면은 뭐 확산이 되고 입법화가 다시 되고 뭐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은 많이 오른 것들은 갑자기 급락해요. 이유도 없이 어제 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 10% 넘게 맞아요. 뭐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젠 계속 많이 오른 종목은 저는 계속 차익 실현입니다. 뭐 익절하는 것은 언제 하든지 저는 뭐 좀 계속 옳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수익 줄 때 챙기자. 이런 의견 주시네요. 원격 의료 관련해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보는 쪽이 자동차 부품도 있고 엔터도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장 전에 이 동시효과 구간만 하더라도 좀 밀리지 않을까? 차익 매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시초가 마이너스로 형성하더니 차익 매물 모두 다 소화하고 현재는 상승 전환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도 신고가 썼고요. 117,100원 터치를 하면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이 4조를 넘었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현재 6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5위 자리에 있는 HLB와는 시총 차이가 2천억 정도밖에 안 납니다. JYP
JYP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뚜렷하고 오늘은 이 엔터사 가운데서 탄력구로 치자면은 SM이 더 좋습니다. SM 6% 정도의 오름세, YG 엔터테인먼트도 4%대 상승하면서 역시나 YG도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3% 정도 상승하면서 우상향 패턴 만들어가고 있고 RBW라든지 큐브엔터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은 그만큼은 반응이 좀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엔터 섹터 쪽에서 뉴스가 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편, 3편 이제 만든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총 합해서 13편 정도가 될 거고 이 촬영 일정에 대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촬영은 시즌2에 대한 테스트 촬영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일부 매체 단독 보도 있었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쇼박스 오늘장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대 상승권, 덱스터는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엔터 콘텐츠 쪽 풍성한 이슈 가운데서 주가는 연일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투자 의견 알려주시죠. 지금 엔터 산업은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다시 들어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나쁜 얘기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좋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하는데 저는 대신 이제 좀 너무 이제 하이브, JYP, YG 단기간에 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들어와서 먹을 게 얼마만큼 있을까는 조금 신규 투자자들은 좀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기다리면 좋은 또 진입 구간이 또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SM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덜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쪽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요즘에 주가 상당히 부진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 시차를 두고 그런 정도는 괜찮다. 만약에 오늘 매수했는데 또 내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조금 해놓고 나중에만 3, 4일, 일주일 있다가 한번 보고 또 좀 어느 정도 가격이 괜찮으면 또 매수 바로 돌아서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실 있는 기업들을 계속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쪽 볼게요. 의료기기 쪽에 지금 레이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이쪽은 치과치료 관련된 엑스레이 기기 만드는 레이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AI 하는 뷰닛 볼게요. 네, 지금 뷰노죠, 뷰노. 뷰노가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뷰노하고 루닛을 합했네요. 네, 루닛도 지금 1%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쪽은 이동평균선의 훼손 없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도 의료 AI 관련된 이쪽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 클래시스도 오늘장 반응 좋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택도 원택 신고가네요. 오늘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8,310원에서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쪽은 꾸준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레이도 강세고 그다음에 루닛은 이제 로봇 수술 그런 거 관련 업체인데 일단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차트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가겠죠. 그리고 네. 덴티움이라든가 이런 임플란트 이런 쪽도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쪽인 원택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1분기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피부 미용 쪽은 제가 파마리스치,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니, 비올, 이루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선별적으로 접근해서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좋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피부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수고 8,300원까지 왔는데 추천주였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추천주여서 9,000원 목표가로 설정이 됐었고요. 클래시스도 5월 달쯤에 추천이 됐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25,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클래시스 28,000원이 목표 주가로 설정해드린 가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저희 목표가 도달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도 좋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괜찮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동시효과 구간만큼의 탄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66%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뭐 급등을 한다거나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제 강세 한 4% 정도 올라던 하나마이크로는 강보합권 정도 기록되고 있고요. PSK 볼게요. PSK도 오늘 잠잠하게 한 1% 정도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주들은 바로 또 사그라드는 움직임? 어제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좀 더 연속성이 나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기술주 쪽에 오늘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나스닥에서도 조금 윗꼬리도 달리고 차이 매물도 좀 나와서 좀 그러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저는 반도체 쪽은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업황이라든가 지금은 뭐 최악이라고 하지만은 나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돌아설 것이고 수요도 괜찮아질 것이고 재고도 감소할 것으로는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역시 반도체 관련 주식이 올라야지 지수가 좀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추격 매수 지수가 못 오르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기보다는 빠지면은 조금씩 사모으고 저는 그런 전략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계절성을 무시할 수가 없죠. 관련된 종목,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빙과류의 수요 이쪽에 포커스 맞춰서 위니아 보겠습니다. 오늘장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세코는 1% 정도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일전자는 1%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텍도 봐야죠. 오텍 현재 한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SCD는 브랜드는 없는데 이쪽 에어컨 만들고 부품 조립하고 이런 업체 SCD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더울 거라고 하죠, 이번 여름에. 계절성 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미리 더위가 시작하면서 지금 더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위니아 에어컨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파세코는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점 대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제가 뭐 빙과류, 빙그레도 좀 말씀드렸고 좀 미리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더위가 이제 미리 앞당겨서 뭐 주가도 미리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더위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도 좀 주춤할 수는 있다. 뭐 관심 있으시면은 조금 조정 받을 때 사놓고 뭐 아주 한여름보다는 역시 조금 앞당겨서 일찍 좀 매도하는 게 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절성을 활용한 매매도 일단은 가능한데 빠질 때 샀다가 한두 달 정도 여름 한창 되기 전쯤에 그때 나오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양시장이 슬슬 오르네요. 코스닥이 0.6% 정도까지 오르는데 이제 2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오늘장을 장담하기에는 이릅니다. 어떤 투자팁 주실까요? 계속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보다 우리나라가 뭐 그런 걸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저는 뭐 미리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번 주는 뭐 소폭 등락 거듭하면서 그러는데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슈가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지수에 조금 강세도 나타나지 않을까. 부채 한도 협상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뭐 여태까지 그런 전례도 없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먼저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막 2,000원 넘게 샀고 그런 조짐이 아직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종목별로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좀 빠져 있는 것들 마음에 드는 가격이 왔으면 저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재
달러이 7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1,340원대 초반으로 다시 와 있는데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일 환율 좀 짚어보자면요.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4.4원 오른 1342.0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341.0원에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4.65원 올랐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마무리되지 않은 2차 부차 협상과 높은 소매 판매 결과 긴축 경기가 고조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화는 독일 주요 경기기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파운드화는 영국의 실업률 등 고용지표 열기가 약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부진한 부채한도 협상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견고한 소매 판매 기반 긴축 경계감 그리고 하락 추세 속 유로화 등에 의해 1340원 고점 테스트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엑스데이트까지 보름도 남지 않았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직 소비가 견고하여 물가 하락 압력이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 소매 판매 결과는 달러 강세 압력을 촉진합니다. 달러 지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재료인 유로화 및 파운드화의 강세 역시도 EU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불안에 따라 약세로 뒤바뀌며 강달러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강달러 흐름을 쫓아 1340원 구간 내에서 고점 테스트 진행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의 부진한 산업 생산 여파에 따라 위안화가 7.0 위안을 타겟으로 꾸준히 약세를 보인다면 원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결제 수요의 추격 매수 역시 환율 상승에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고 물량의 상단 제어와 당국의 미세 조정은 상승 속도 제어를 가능합니다. 관건은 장초 롱 심리가 어떻게 제어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전주 경험했듯이 상승 기대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도 장초 롱 심리가 잘 제한될 경우 제한된 상승폭만을 금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롱 심리 제어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고 물량의 고점 매도 역시도 상승 압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제한된 상승 흐름을 보이며 1340원 초중반 등락 가능하다 보고 있으며 레인지는 1337원에서 1348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을 1,348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초반에 1,343원 터치하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두는데요. 원달러 환율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꾸준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1,341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NH선물의 김승영 연구원이었습니다.